미 연방준비제도가 물가잡기에서 진전을 이루지 못해 기준금리를 동결하면서 금리 인하를 더 지연시킬 것임을 예고했습니다. 한인을 포함한 아시아계 시민들 3명 중 1명이 아직 인종 혐오 범죄를 두려워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미국에서 시니어들을 상대로 한 사기범들이 극성을 부려 지난 한 해 사기 건수가 10만 건을 넘었으며 34억 달러의 피해를 입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미국에서 산재 사망률이 높아 가장 위험한 직업들로는 농업, 어업, 광업 등으로 10만 명당 18명이 목숨을 잃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연방거래위원회는 높은 약값을 유지하기 위해 제약사들이 보유하고 있는 수백 건의 정크 특허에 대해 이의를 제기했다고 밝혔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워싱턴 뉴스 투데이입니다. 미국이 기준금리를 연속 동결하면서 물가 진전이 없다고 인정해 올해 금리 인하를 더 지연시키게 될 것임을 예고했습니다. 대신 6월부터 양적 긴축을 다소 완화하는 방법으로 금리 인하 없이도 돈을 시중에 풀어 돈맥 경화를 막아줄 것으로 연준은 시사했습니다. 한면태 기자의 보도입니다. 미국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가 물가잡기에서 진전을 이루지 못하고 있어 올해 기준금리 인하를 더 미루게 될 것으로 내비쳤습니다. 연방준비제도는 5월에 FOMC 공개시장위원회 정례회의를 마치면서 기준금리를 5.25 내지 5.50%에서 연속 동결했습니다. 지난해 7월에 마지막으로 올린 후에 1년이 다 되도록 장기 동결하고 있는 겁니다. 연준은 특히 이번 회의에서 물가잡기에서 진전을 이루지 못하고 있음을 인정해 올해한 금리 인하가 더 지연되거나 더 어려워지고 있음을 밝혔습니다. 연준은 성명에서 최근에 물가 진정에서 추가 진전을 볼 수 없었다고 인정했습니다. 연준은 이어 위원회는 물가가 연준 목표치인 2%로 실질적으로 향하고 있다는 더 큰 확신을 가질 때까지는 기준금리 인하를 예상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연준의 이 같은 입장은 미국의 CPI 소비자 물가가 1월 3.1%, 2월 3.2%, 3월 3.5%로 석 달 연속 상승한 데다가 선호하는 PCE 개인 소비 지출 물가도 흔들려 물가 잡기에서 진전을 보지 못하고 있음을 인정한 겁니다. 이 때문에 앞으로도 더 오랫동안 지켜보기 입장을 유지해 올해한 기준금리 인하를 더 늦추고 횟수도 대폭 줄이게 될 것임을 예고한 것으로 해석됩니다. 연준 안에서도 매파들의 입김이 거세지면서 올해 안에는 잘해야 4분기에 한 번 아니면 한 번도 인하하지 못하게 될 것으로 월스트리트저널은 관측했습니다. 연준 매파들인 라파엘 보스틱 애틀란타 연방은행장은 현재 지표들을 보면 올해 4분기에 한 번 기준금리를 내리는 게 적절하다고 본다고 밝힌 바 있고 닐 카시카리 미네아폴리스 연방은행장은 아예 한 번도 인하하지 못할 것이라고 공언했습니다. 연준은 기준금리와 함께 통화량을 조절하는 데 쓰고 있는 양적 긴축의 속도를 6월부터 다소 완화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연준은 6월부터는 만기가 돌아오는 국채에 대해서는 재투자 없이 만료시키는 방법으로 한 달 600억 달러씩 줄이던 양적 긴축 규모를 한 달 250억 달러로 다소 완화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연준은 지난 2022년 6월부터 양적 긴축을 통해 중앙은행이 보유하고 있는 채권 규모를 한 달에 950억 달러씩 근 2년에 걸쳐 1조 5천억 달러나 줄여 현재 7조 4천억 달러 규모로 낮춰놓고 있습니다. 긴축 속도를 다소 완화시킴으로써 기준금리 인하 없이도 돈을 시중에 다소 푸는 효과를 내 고물가 고금리 이중고에다가 돈맥 경화 현상까지 겪는 고통은 다소 덜어주게 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WKTV 뉴스 한면택입니다. 미국에선 5월을 아태 문화유산의 달로 기념하고 있지만 한인을 포함한 아시아계 시민들은 3명 중에 1명이나 아직 인종 혐오 범죄를 두려워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전체 미국민들의 다수는 아시아계에 대한 혐오가 거의 사라졌다고 보고 있으나 아시아계 시민들은 상당수가 아직 인종차별적인 욕설과 육체적 공격까지 위협받고 있다고 토로하고 있습니다. 미국에서는 5월을 아시아태평양계 문화유산의 달로 지정해 연방 차원에서 기념하고 있습니다. 한인을 비롯한 아시아계 미국 거주민들은 센서스의 2022년 현재 2,526만여 명에 달하고 있습니다.
그중에 한인들은 205만 1,600여 명으로 국가별로는 5번째 많은 것으로 센서스는 집계하고 있습니다. 중국계가 546만 5,500명으로 가장 많고 인도계가 494만 6천 명으로 2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필리핀계가 446만 7천 명으로 3위, 베트남계가 230만 2천 명으로 4위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5월 아태 문화유산의 달을 맞아 설문조사한 결과 아시아계는 3명 중에 1명이나 지난 1년간 자신들이 인종 혐오의 타겟이 되고 있음을 느꼈다고 대답했습니다. 팬데믹 시절 극에 달했던 아시아계 증오범죄 때와는 크게 완화됐으나 아직도 아시아계를 바라보는 편견과 차별적인 시각은 여전히 두려울 정도로 남아있는 것으로 조사됐다고 악시오스가 보도했습니다. 특히 뉴욕시에 거주하고 있는 아시아계 시민들은 5명 중에 1명이 실제로 지난 1년간 신체적인 공격을 받은 적이 있다고 대답했습니다. 대도시를 중심으로 단순히 우려하고 있는데 그치지 않고 아직도 아시아계를 혐오하는 범죄자들의 타겟이 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시아계 시민들은 41%가 향후 5년 안에 신체 공격을 받을 가능성을 우려하고 있으며 59%는 차별의 피해를 입을 것으로 걱정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인종 혐오에 대한 우려의 시각은 전체 미국민들과 소수계들 사이에 현격한 차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미국인 전체에 대한 조사에서는 흑인들을 향한 혐오가 아직 우려된다는 시각이 42%이고 아시아계는 33%, 히스패닉은 25%에 불과했습니다. 하지만 인종 혐오에 대한 타겟이 되고 있다고 우려하고 있는 아시아계 시민들의 비율은 무려 61%나 돼 전체 미국인들의 우려 33%보다 약 2배나 높았습니다. 흑인들의 혐오 타겟 우려도 73%로 가장 높아 미국민 전체의 우려 42%와 큰 격차를 보였습니다. 히스패닉에 대한 혐오 우려는 미국민 전체에서 25%가 우려하고 있는 반면 라티노 스스로는 41%로 높게 나왔으나 가장 정도가 덜 심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미국에서 60세 이상 시니어들을 상대로 한 사기범들이 기승을 부려 지난 한 해 신고된 사기 건수만 해도 10만 건을 넘었으며 34억 달러의 막대한 피해를 입은 것으로 FBI가 발표했습니다. 상당수 노인 피해자들은 신고조차 하지 않아 전미은퇴자협회는 한 해 피해액이 약 10배나 많은 283억 달러에 달한다고 밝혔습니다. 김미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국에서 각종 사기범들의 먹이 타겟으로 60세 이상 시니어들, 노년층이 급증하고 있습니다. 사기 피해를 당했다고 사법당국에 신고한 시니어 사기 피해 건수만 해도 2023년 한 해 10만 1천여 건에 달했다고 FBI 연방수사국이 발표했습니다. 특히 지난 한 해 시니어들이 피해본 금액은 무려 34억 달러에 달하는 것으로 FBI는 집계했습니다. 손실 위험은 없고 고수익을 올릴 수 있다고 속여 거액의 투자금을 가짜 은행 계좌로 송금받아 가로채는 투자 사기가 가장 큰 피해를 입히고 있습니다. 지난해 10만 달러 이상 피해 입은 60세 이상 시니어들은 5,920명에 달했다고 FBI는 밝혔습니다. 이른바 로맨스 사기 행위에 속은 시니어들도 6,700건에 3억 5,700만 달러의 피해를 입었습니다. 가족을 가장해 돈을 가로채려는 사기 행위도 여전히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캘리포니아에 사는 한 남성은 60세 이상 시니어 2명에게 접근해 마이크로소프트 지원팀장이라고 속이고 3만 5천 달러를 가로채려다가 적발돼 체포됐습니다. FBI에 따르면 시니어 상대 사기범들은 통상적으로 피싱 이메일 등을 보내 링크를 눌러 연결되는 시니어들의 컴퓨터에 해커가 침투해 각종 정보들을 빼낸 다음 투자 사기, 테크 지원 사기, 로맨스 사기, 가족 가장 사기 등을 실행하고 있습니다. 최근 들어서는 국제적인 범죄 조직들이 미국 시니어들을 노리고 활개치고 있다고 FBI는 경고했습니다. 하지만 시니어들은 사기 피해를 당해도 다수가 당국에 신고하지 않는 태도를 보여 실제 사기 피해액은 FBI의 집계인 34억 달러보다 근 10배나 더 많은 것으로 추산되고 있습니다. AARP, 즉 전미은퇴자협회는 한 해에 사기 피해를 당하는 은퇴자들의 피해액은 신고된 34억 달러보다 훨씬 많은 283억 달러에 달하는 것으로 추산된다고 밝혔습니다. AARP는 사기 피해를 입은 은퇴자들의 72%는 아는 사람으로부터 사기를 당한 것으로 밝혀졌다고 전했습니다. FBI와 AARP 등은 미국 내 금융기관들이 시니어들의 계좌에서 거액이 사기범들에게 송금되는 일을 미리 차단해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특단의 대책을 마련해달라고 촉구하고 있습니다. WKTV 뉴스 김미연입니다.
미국에서 가장 사망률이 높아 가장 위험한 직업들로는 농업, 임업업, 광업 등으로 10만 명당 18명이나 목숨을 잃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미국에서는 한 해 산업재해로 5,500명이 목숨을 잃고 350만 명이나 부상당하고 있는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류령아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국서는 일하기가 매우 힘들면서도 산재 사망 또는 부상률이 높아 가장 위험한 직업들로는 역시 1차 산업 직종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미국에서 산재 사망률이 높아 가장 위험한 것으로 꼽히고 있는 직업들은 농업, 임업, 어업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들 직종에서는 근로자 10만 명당 18.6명이나 산업재해로 목숨을 잃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위험한 직업은 석탄과 석유 등을 채굴하는 광업으로 10만 명당 16.6명이 사망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위험한 직업은 수송저장업으로 10만 명당 14.1명이 목숨을 잃고 있습니다. 네 번째 위험한 직업은 건설업으로 10만 명당 9.6명이 사망하고 있습니다. 선박에 의해 붕괴된 볼티모어 키브리지에서 목숨을 잃은 6명은 건설 노동자와 이민 노동자들이었습니다. 위험한 직업의 비율이 높은 주 지역들이 역시 산재 사망률이 높은 지역으로 꼽혔습니다. 와이오밍주에선 10만 명당 12.7명이 산업재해로 목숨을 잃고 있습니다. 노스다코다주에선 10만 명당 9.8명이 사망하고 있습니다. 미시시피주에선 10만 명당 6.9명이, 뉴멕시코와 웨스트버지니아주에선 각 6.8명이, 루지애나주에서는 6.4명이 산업재해로 목숨을 잃고 있습니다. 미국에서는 최신 통계인 2022년 한 해 산업재해로 5,500명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이는 전년도 5,190명에서 310명, 5.6% 늘어난 것입니다. 2022년 산재 사망자 5,486명은 하루에 매일 344명씩 산업재해를 당해 목숨을 잃고 있는 것으로 계산되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미국에서는 한 해에 산업재해를 당해 350만 명이나 부상당하고 있는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게다가 미국에서는 장기적인 직업 후유증, 부작용 등이 쌓여 사망하는 직업병 사망자들만 해도 한 해에 12만 명에 달하고 있는 것으로 AFL-CIO는 추산하고 있습니다. WKTV 뉴스 류정아입니다. 연방거래위원회는 노보 노로디스크의 최대 수입원인 오젬픽과 삭센다, 빅토자 등 20개 브랜드의 의약품에 대해 제약사들이 보유하고 있는 수백 건의 정크 특허에 이의를 제기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연방거래위원회는 제약사들이 높은 약값 유지책으로 자사 의약품에 대한 특허 수십 건을 불필요하게 등록해 제네릭 경쟁사들의 진출을 지연시키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안혜린 기자가 보도합니다. 연방거래위원회 FTC는 노보 노로디스크, 아스트라제네카, 베링거 인겔하임, 코비스 파마, 글락소스미스 클라인, 노바티스, 테마 파머스칼스, 암파스타 파머스칼스 등 제약사에 서한을 보냈습니다. 10개 업체에게 특정 의약품 특허가 부적절하게 기재돼 있다고 경고한 겁니다. 대부분의 의약품들은 다양한 성분, 제조 공정 및 지적 재산을 다루는 수십 개의 특허로 보호되는데 제네릭 제약사는 특허가 만료되었거나 법원에서의 이의 제기에 승소한 경우에만 저렴한 버전으로 브랜드 의약품을 출시할 수 있게 됩니다. 제약회사들은 저렴한 제네릭 약품이 나오는 것을 막기 위해 가짜 특허 목록을 제출해서 타 제약회사의 경쟁을 막고 처방약 비용을 부풀려 미국인들에게 천정부지 같은 가격을 지불하도록 하는 겁니다. FTC는 이런 정크 특허 같은 불법 전술을 쓰고 있는 제약회사들을 상대로 이의를 제기해 모든 미국인들이 적절하고 저렴한 버전의 의약품을 필요시에 구매할 수 있도록 돕는 겁니다. FTC는 승인된 약물에 대한 특허 목록을 관리하고 있는 식품의약국의 이의 제출을 통보한 데서 그치는 게 아니라 지난해 가을 처음으로 수십 개의 브랜드 의약품 특허에 이의를 제기해 3개 제약사에게 FDA 특허를 준수하고 상장 폐지하도록 이끌었습니다. 화요일 발표는 제약산업계의 특허 남용 혐의를 단속하기 위한 바이든 행정부의 노력을 확대했다고 전문가들은 해석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번 특허 분쟁은 조 바이든 대통령의 2024년 재선 캠프의 핵심 축인 미국인의 의료 서비스를 더 저렴하게 만들어 지지율을 끌어올리기 위해 노력한 것으로 해석되고 있습니다. 미국은 경제협력개발기구 국가 중 약값이 가장 비싼 나라로 꼽혔습니다. 2021년 기준으로 전문 의약품 가격이 주요 7개국 대비 256% 높은 것으로 조사된 바 있습니다. FDA와 함께 FTC는 거대 제약회사의 정크 특허 게임을 단속하고 체중 감량과 당뇨병 치료제를 포함한
처방약 값을 낮추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WKTV 뉴스 안혜렌입니다. 이상으로 워싱턴 뉴스투데이를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